2018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보여준 힘은 막강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타노스는 전투라면 도같아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가 불치병에 걸려 힘이 서서히 약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암에 걸려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타노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폐허가 돼버린 행성 위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타노스의 아들 테인. 이때 조심히 그의 뒤에 나타나는 한 여인, 바로 데스입니다.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테인에게 데스는 뭐가 그리 걱정이냐 물어보는데요. 이에 테인은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 타노스만큼 강했던 적이 없다며 그는 사실상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자신이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답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떨고 있는 테인에게 데스는 조금만 기다린다면 그의 왕자는 곧 너의 것이 된다며 자신이 비밀 하나를 알려줄 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 속삭입니다. 그리고 해당 비밀은 바로 타노스는 현재 불치병에 걸려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편 데스의 말대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코피가 쏟아지는 건 물론 뭔가 몸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타노스. 그는 영문은 모르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우주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가 도착한 행성은 바로 눌라. 수많은 치료제가 자라나는 곳이기에 아픈 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행성이었죠. 타노스는 도착하자마자 눌라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하라고 명령하지만 주민들은 치료는커녕 병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타노스는 그들을 모두 죽여버린 후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야겠군 이라 말하더니 다시 우주선에 몸을 싣습니다. 타노스의 다음 행선지는 다름 아닌 시아 왕국. 당연히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기에 경비원들은 그를 막아서지만 순식간에 잿더미가 돼버렸고 타노스는 자신의 아버지 멘토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멘토는 타노스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데요. 이는 과거에 그가 수많은 시아 왕국 시민들을 학살한 적이 있어서였죠. 멘토의 뜨거운 반응에 타노스는 이곳 사람들을 죽일 생각은 없고 단순히 자신의 몸이 좀 이상하게 찾아온 것이라며 병에 대한 원인과 해결법을 찾아내라 말하는데요. 이에 멘토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고향을 멸망시키고 심지어 온 우주를 노예로 만든 작자가 도움을 요청하다니 왜 별명이 미친 타이탄인지 잘 알겠다고 답합니다. 그리곤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드디어 지켜볼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까지 덧붙이죠. 하지만 이러한 멘토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반대로 협박을 시작하는 타노스. 그는 자신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곳의 모든 과학자와 그들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결국 타노스의 협박을 못 이겨 연구를 시작하는 멘토. 잠시 후 그는 타노스의 몸은 현재 분자 단위로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갓 캔서, 즉 신의 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말합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격분하는 타노스. 이런 그에게 멘토는 현재 그의 수명은 길어야 2주 정도 남았고 치료법을 알아내려면 최소 몇십 년은 연구에 몰두해야 하기에 사실상 죽은 목숨이라 말하는데요. 물론 타노스는 해당 말을 편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멘토를 집어들더니 당장 방법을 알아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멘토는 드디어 그가 죽는다는 사실에 기뻐할 뿐이었죠. 당연히 멘토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의 몸 한가운데 구멍을 내버리는 타노스. 그리곤 그는 다음 행성으로 향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옮기는데 이때 갑자기 행해지는 기습. 뒤늦게나마 시아 왕국의 근위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작된 이들의 싸움. 이때부터 이들은 꽤나 치열하고 격렬하게 치고받는데요. 본래라면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타노스가 우세하는 게 정상이지만 싸움이 지날수록 그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근위대는 깨닫죠. 타노스가 생전 처음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타노스의 몸은 이미 암으로 인해 많이 약해져 있던 것입니다. 타노스의 뒤로 조용히 다가오더니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타노스는 근위대에게 완벽히 제압당해버립니다. 타노스 시점의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일단 8개월 전 그의 아들 테인에게 있었던 일을 잠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8개월 전 그는 타노스의 땅을 에보니모와 함께 침공했었는데요. 해당 땅을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게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타노스가 절대 물려줄 리가 없어서였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패기도 잠시 테인과 에보니모는 비밀무기 코본과 함께 등장한 콜버스에게 손쉽게 제압당해버립니다. 반성을 하라며 지하 감옥에 던져져 버린 테인.
그는 여기서 수개월을 혼자 지내게 되는데요. 심지어 먹을 것조차 지급해주지 않았기에 오직 기어다니는 쥐만을 잡아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없이 5달을 보내자 미치기 직전인 상황에 놓인 테인. 이때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데스. 뜬금없는 데스의 등장에 테인은 꽤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그에게 데스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은 테인을 해하려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라 속삭입니다. 그리곤 그녀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는데 바로 엄청난 힘을 쥐어줄 테니 테인의 존재 자체, 즉 영혼을 넘기라는 것이었죠.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기에 데스의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는 테인.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신을 죽일 차례라고. 타노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과 함께할 크루를 모집한 테인. 여기서 테인은 그 미친 왕을 쓰러뜨리려면 테락스가 수감하고 있는 그의 옛 부하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그를 빼내야 한다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다같이 테락스의 군함으로 향한 후 에로스가 그의 시선을 끌고 그 틈을 이용해 네뷸라와 트라이코가 잠입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의 말에 왜 너는 힘든 일에서 빠지냐고 따지는 네뷸라. 테인은 이에 격분하며 내가 리더니 당연한 것이라 소리치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죠. 테인이 의기소침해하자 조용히 나타나 그를 감싸주는 데스. 그녀는 말합니다. 네 앞에 있는 녀석들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하니 웃게 내버려두라고. 그리고 그녀는 테인에게 환영을 보여주는데 구멍이 뚫려있는 타노스가 누워있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시체가 되어 우주에 붕 떠있었죠. 잠시 후 테락스의 군함에 도착한 이들. 에로스는 계획대로 곧바로 테락스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고 테인, 트라이코, 네뷸라는 군함의 감옥으로 급히 몸을 옮겨 침투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있던 것은 타노스의 옛 부하가 아닌 정체불명의 빨간 알. 트라이코는 이게 어찌된 일이라며 이 알의 정체가 무엇이냐 소리치는데요. 이에 테인은 너네를 속인 건 미안하지만 타노스를 쓰러뜨리려면 자신에게 이 피닉스의 알이 꼭 필요했다고 답합니다. 그리곤 자신이 이 알만 연다면 타노스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이죠. 이때 테인이 알을 여는 걸 허용할 수 없다며 순식간에 그의 심장을 쏴버리는 네뷸라. 이렇게 테인은 피닉스의 알 위에서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상하게 데스는 이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죠. 피닉스의 알을 여는 방법은 바로 죽음뿐이라고.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동반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녀가 말을 마치자 눈에서 빛을 뿜기 시작하는 테인. 과연 테인은 어떤 힘을 얻게 된 것일까요? 한편 이렇게 테인이 한창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 당시 타노스는 시아제국 군함 속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타노스의 독방에 들어오는 한 교도관. 그는 전설의 타노스가 자신의 손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겠다고 말하더니 타노스의 가슴팍에 발을 얹고선 죽기 직전인 상황에 놓인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이때 눈을 번쩍 뜨는 타노스. 그는 지금까지 너같이 잘난 체 하길 좋아하는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교도관의 팔을 잡더니 무자비하게 뜯어버리는데요. 그리고는 해당 팔을 이용해 감옥의 센서를 통과한 후 당당히 걸어나갑니다. 문제는 소란을 듣고 이미 수많은 시아 왕국 군인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타노스는 그들을 한번 슬쩍 훑어보더니 헬멧을 뒤집어 쓰곤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합니다. 타노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된 이들의 대규모 전투. 싸움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됐고 승자는 당연히 타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보안이 뚫렸으니 자폭을 실행한다 경보를 울리는 군함. 타노스는 급하게 탈출용 비행선으로 향하던 한 군인을 붙잡아 내동댕이 친 후 자신이 해당 비행선에 몸을 싣고 무사히 군함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마자 군함은 폭발해 잿더미로 변해버리죠. 며칠 후 우주를 떠돈 지 근 일주일 만에 자신의 본진으로 도착하게 된 타노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멸해 있는 그의 군대와 용병들. 바로 피닉스 포스의 힘을 얻은 테인이 타노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곳을 휩쓸어버린 것입니다. 데스가 테인의 옆에 있는 것을 보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묻는 타노스. 그리고 자신이 옆에서 다룰 수 있는 존재를 찾은 것뿐이라 답하는 데스. 이러한 데스의 말에 타노스는 설마 자신을 암에 걸리게 한 건 역시 너의 짓이었냐고 소리치는데요. 데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당연하지 라고 답합니다. 한편 타노스와 데스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옆에서 피닉스의 힘을 집중시키고 있는 테인.
타노스는 그에게 데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며 너에게 무슨 약속을 했던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소리치지만 테이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더니 타노스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불타고 있는 타노스를 보며 드디어 그가 죽은 것이냐 데스에게 묻는 테인. 이에 데스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 답합니다. 데스의 대답에 흡족했는지 한때 타노스의 자리였던 왕자에 착석하는 테인. 그리곤 그는 데스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타노스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선사할 것이라고. 그가 거지처럼 음식을 찾아다니고 개처럼 하수구를 돌아다니게 만들어 나약한 자의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만들 것이라고. 테인에게 패한 후 망해버린 행성 타이탄에 몰래 은닉처를 만들어 숨어 지내고 있는 타노스. 문제는 새벽에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점. 바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커다란 돌연변이 주입니다. 타노스는 서둘러 그에게 자신의 창을 던져보지만 이는 그저 쥐의 어깨를 스칠 뿐. 오히려 반격에 손목이 물어뜯기고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대로 그의 운명이 끝이 나게 되나 싶었는데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던 돌을 집어들어 회심의 반격을 날리는 타노스. 그리곤 그는 꿈틀거리는 쥐의 머리를 아예 뭉개버리죠. 다음 날, 타노스는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허약해져만 가고 설상가상으로 쥐에게 당한 팔의 상처 역시 악화돼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이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바로 해당 구역에서 깡패 노릇을 담당하던 사냥꾼들. 그들은 타노스에게 어서 자신들의 구역에서 나가라며 그를 폭행하는데 이에 타노스는 감히 이 세계의 왕 타노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냐며 응수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죠. 타노스를 기절할 정도로 패곤 그의 소지품을 훔치는 사냥꾼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의 빛.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사냥꾼들은 서둘러 도망갔고 타노스 역시 빠져나가려 노력하지만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그에게 그만 자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앞에 트라이코, 네뷸라, 그리고 에로스가 나타나죠. 타노스와 맞닥뜨린 에로스는 말합니다. 현재 피닉스 포스의 힘을 지닌 테인이 미쳐 날뛰고 있으며 그를 막기 위해 엄청난 군대가 모였음에도 단 몇 초 만에 패배해버렸다고. 이대로 가다간 우주의 미래가 불투명하니 같이 힘을 합쳐 테인을 무찔러야 한다고. 하지만 에로스와 달리 네뷸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은데요. 그녀는 오히려 타노스가 약해졌을 때 그를 죽여야 한다며 주먹을 날립니다. 그러곤 칼을 빼들어 타노스에게 다가가는데 이때 난데없이 분노가 사그라들더니 타노스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네뷸라. 이는 에로스가 정신조작 능력으로 그녀를 진정시켰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정신 속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에로스에게 경고하는 네뷸라. 이 에로스는 일단은 타노스보다도 날뛰고 있는 테인을 잡는 게 우선이라며 그녀를 설득하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트라이코가 끼어들더니 어차피 모든 힘을 잃은 타노스인데 무슨 도움이 되냐며 불평합니다. 이에 타노스는 잃은 건 되찾을 수 있다며 코스믹 코븐으로 향해 인피니티 마녀들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하지만 마녀들과 계약하게 된다면 그 대가로 영혼을 잃게 된다 말하는 에로스. 타노스는 이러한 그의 말에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영혼을 잃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들은 일단 테인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기로 합의를 보곤 타노스의 힘을 되찾기 위해 함께 인피니티 마녀들에게 향합니다. 타노스의 리드에 따라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GPS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으로 들어온 이들. 여기서 트라이코는 이 마녀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 물어보는데요. 이 에로스는 전설에 따르면 이 마녀들이 바로 온 우주 신들의 힘을 관리하는 자들이며 타노스 역시 한때 신이었기에 이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해줍니다. 이때 갑자기 울리는 경고음. 바로 우주선 앞에 블랙홀이 나타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타노스는 드디어 도착했다며 헬멧을 뒤집어 쓰곤 밖으로 나가겠다 말합니다. 이 에로스 역시 타노스를 홀로 보내기엔 믿음이 안 간다며 네뷸라에게 일정 시간 동안 자신들이 연락이 없으면 도망가라 말한 후 같이 뛰어내려버리죠. 한참을 빨려 들어간 후에서야 땅바닥에 닿은 이들. 그리고 이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도착을 환영하는 인피니티 마녀들이었죠. 한편 이들이 마녀들을 찾아간 사이 데스와 함께 타이탄으로 돌아온 테인. 그 이유는 바로 타노스의 힘을 빼앗은 것으론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예 죽여버리려는 심보였는데요. 문제는 온 타이탄을 뒤져봐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테인. 바로 타노스를 폭행했던 사냥꾼들이었는데요. 이들이 타노스의 헬멧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 테인은 한때 미친왕이었던 작자가 어디로 향했는지 당장 털어놓으라 말했고, 사냥꾼들은 벌벌 떨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타노스의 행방을 파악한 테인은 그의 헬멧을 뒤집어 쓰곤 말합니다. 이번엔 그 작자를 진짜로 죽여버리겠다고. 마녀들을 마주하며 자신의 힘이 여기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어서 돌려내라 요구하는 타노스. 이에 마녀들은 자신들이 죽은 신을 관리하는 건 맞지만 힘 자체는 저 채석장 속에 있으니 이를 되찾고 싶다면 직접 안으로 들어가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말하는데요.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힘은 고사하고 다른 잊혀진 신들과 함께 벽 안에 영원히 갇힌다는 사실까지 덧붙여줍니다. 해당 사실을 듣곤 이미 석상이 돼버린 신들의 몸을 발판 삼아 채석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타노스. 그런데 갑자기 굳어버리기 시작하는 그의 몸. 채석장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타노스가 눈을 뜨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벤져스의 리더가 되어 이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 타노스는 지구를 침공한 괴물을 단번에 처치한 후 말합니다. 아무도 타노스의 친구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고. 미션을 완수한 후 어벤져스 타워로 복귀해 전 세계를 감시하는 타노스. 이때 팔콘이 들어오더니 타노스 덕분에 모두가 무사하다고 말해주는데요. 이상하게 타노스는 옳은 일을 했음에도 뭔가 찝찝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뀌는 모니터의 화면. 세계의 평화에서 타노스가 지금껏 행해왔던 만행들로 말이죠. 당황한 타노스에게 팔콘은 말합니다. 다시 밖으로 나간다면 모두가 증오하는 미친왕이 되지만 여기에 남는다면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호탕하게 웃기 시작하는 타노스. 그리고는 그는 고작 착한 사람이 될 기회 정도로 자신을 시험하는 거냐고 소리치더니 팔콘의 머리를 짓이게 버리는데, 이에 만족을 못했는지 밖으로 나가 모든 어벤져스를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세계의 종결자라 소리치며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다시 밖으로 소환돼 나오는 타노스. 에로스는 깜짝 놀라 그를 부축해주려 달려가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건 타노스의 공격뿐. 이후 채석장을 완전히 빠져나온 타노스는 마녀들에게 말합니다. 너네의 시험은 쓰레기 같았다고. 이에 마녀들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포탈을 열어줍니다. 한편 타노스와 에로스를 기다리다 지쳐 침대에 누워있는 네뷸라와 트라이코. 이때 갑자기 울리는 경고 알람. 바로 타노스의 위치를 파악한 테인이 코앞까지 도착한 것이었죠. 우주선을 최대 속력으로 설정해 도망가보는 이들. 하지만 이 역시 테인을 따돌리긴 무리였고 결국 이들은 그의 공격을 받고 한 행성에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우주선에서 나오자마자 테인을 공격해보는 트라이코. 하지만 당연히 통할 리 없었고 도리어 테인에게 멱살이 잡혀버리는데요. 트라이코의 숨통을 조이며 테인은 말합니다. 타노스의 행방을 말하라고. 그리고 이때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뒤에서 나타나는 타노스. 마녀의 포탈을 통해 테인의 위치로 곧바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마주하자마자 시작된 이들의 싸움. 둘 다 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해당 싸움의 스케일은 엄청났는데요. 각 공격마다 행성이 하나씩 파괴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테인을 보곤 늙은 새 한 마리와 함께 왔군 이라 말하는 마녀들. 그리고는 힘을 모으더니 해당 새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며 테인에게서 피닉스를 빼내버립니다. 이렇게 피닉스는 테인에게 빠져나와 하늘 위로 사라져버렸고 테인은 본연의 힘으로 타노스를 상대하는 처지에 놓이는데 당연히 상대가 될 리가 없죠. 타노스에게 멱살이 잡힌 테인은 말합니다.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이에 타노스는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는데요. 문제는 이와 동시에 테인을 채석장 안으로 던져버렸다는 점. 이제 테인은 통과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채석장의 시험을 받게 되겠죠. 이때 테인을 처치한 타노스 옆에 나타나더니 그를 칭찬해주는 데스. 그녀는 이 모든 게 타노스를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이 선사한 시련을 견뎌냈기에 드디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졌다 말합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이제 너 따윈 필요 없다며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리죠. 그리고 그 순간 마녀들이 데스를 에워싸더니 그녀를 찢어 없애버립니다. 이에 타노스는 그녀를 죽인 건가 라고 묻는데요. 마녀들은 데스, 즉 죽음을 죽일 수는 없다며 단지 돌아오는 시간을 잠시 늦춘 거라 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에 만족했는지 유유히 떠나는 타노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옛 행성. 터벅터벅 걸어가 다시 왕좌에 착석한 타노스는 말합니다. 드디어 타노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테인과 데스가 앗아갔던 힘을 되찾은 후 다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타노스. 이번에 그가 침공하기로 택한 곳은 치타우리 프라임. 지구를 침공했던 적이 있는 치타우리인들의 고향입니다. 치타우리 전사들 중에서도 최강이라 불리는 자들을 순식간에 물리쳐버린 타노스. 그리고 이런 그를 새로운 왕이라 모신다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치타우리 시민들. 타노스는 그들의 왕좌에 당당히 착석합니다. 이때 타노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거는 한 치타우리인. 그는 모든 치타우리인들이 지금부터 타노스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말하는데요. 타노스는 그의 머리를 내리치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용건이나 말하라 합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승리의 영광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하늘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으며 누군가 내려오고 있다 말해주는 치타우리 전사. 그리고 타노스가 위를 쳐다보자 피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바로 고스트라이더가 치타우리 경비들을 모두 죽이며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타노스 앞에 주차 후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고스트라이더. 그는 오토바이 뒷좌석을 툭툭 치며 어디 좀 같이 가자 말하는데요. 이런 당당한 그의 모습에 타노스는 오히려 그를 정복해버릴 생각에 더욱 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간만에 만난 강한 에너지를 뿜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타노스가 싸울 기세로 내려오자 그냥 좀 조용히 따라와주면 안 되겠냐는 고스트라이더. 이때 고스트라이더에게 기습적으로 주먹을 날리는 타노스. 그런데 분명 공격을 날린 건 타노스인데 어느샌가 체인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사실 고스트라이더가 타임스톤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간을 멈추고 그를 묶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이렇게 타노스는 고스트라이더와 함께 미래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먼 미래의 부서진 지구. 고스트라이더는 돌로 된 궁전에 착륙한 후 타노스를 던져놓곤 유유히 걸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타노스는 반드시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자신의 말이 들리냐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에 고스트라이더는 귀는 없지만 너무나 잘 들린다고 비꼰 후 타임스톤을 한 남자의 손에 쥐어주곤 그의 옆에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분노했는지 내가 바로 미친 왕이라고 소리치는 타노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건 이미 알고 있다 답하는 한 남자.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란 타노스는 고개를 천천히 드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타노스, 정확히는 미래의 늙은, 즉 킹 타노스가 앉아 있었죠. 그런데 킹 타노스가 다가가자마자 그를 가격해버리는 젊은 타노스. 이에 킹 타노스는 싸우려 그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말하지만 이미 열이 뻗칠 대로 뻗친 타노스는 고스트라이더까지 죽여버리려 시도합니다. 이때 무릎을 꿇고 제발 진정하라 부탁하는 킹 타노스. 이에 타노스는 잡고 있던 고스트라이더를 내려놓는데 이는 킹 타노스를 제대로 패기 위해서였죠. 분노의 일격을 날린 타노스는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얼굴을 지닌 채 부탁이란 걸 할 수 있는 거냐고. 왕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너 같은 게 나일 리는 없으니 진짜 정체를 밝히라며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타노스. 이때 갑자기 행해지는 반격. 킹 타노스는 벌떡 일어나며 너무 말이 많군 디온 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름은 데스가 타노스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즉 타노스 자신 말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었죠. 당황한 타노스에게 킹 타노스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데려오는 걸 도와달라고. 타노스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물었고 킹 타노스는 누구겠어? 라고 말하며 어딘가를 쳐다보는데 거기엔 거대한 데스 석상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같이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두 타노스. 여기서 타노스는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이 뭐냐고 묻는데요. 킹 타노스는 현재 데스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존재를 처치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말에 위대한 왕 타노스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며 분노하는 타노스. 킹 타노스는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는지 그저 조용히 그 존재가 바로 폴른 원이라고 말해줍니다. 잠시 동안 흐르는 침묵. 킹 타노스는 침묵을 깨며 현재 폴른 원은 이미 가까이 다가왔으며 오늘 밤 중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말하는데요. 즉 엄청난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니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당황한 타노스를 뒤로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킹 타노스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치우며 기분 좀 풀라며 분위기 전환 겸 애완견에게 밥이나 주러 가자는 고스트라이더. 이렇게 이들은 성의 지하로 향하는데 거기엔 추리한 모습의 헐크가 대기하고 있었죠. 헐크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건네며 고스트라이더는 말합니다. 스티브 로저스를 이 녀석에게 먹이로 줄 때가 아주 그냥 장관이었다고. 그날 밤 데스를 위해 지은 성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타노스. 킹 타노스는 우린 언제나 죽음, 즉 데스의 노예라며 아마 진짜로 죽을 때까지 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느샌가 그녀를 못 본 지도 몇천 년이 흘렀다며 자신의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노스는 처음으로 킹 타노스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죠. 분위기가 적적해지는 이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폭발. 킹 타노스의 말대로 폴른원이 도착한 것이었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자신의 군대와 함께 도착한 실버 서퍼였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을 뽐내며 진행되는 이들의 싸움. 수적으로 워낙 열세였기에 이들은 실버 서퍼가 데려온 군대에 생각보다 고전하는데요. 하지만 고스트라이더가 근방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며 이를 단숨에 해결해냅니다. 이제 남은 건 실버 서퍼, 고스트라이더, 그리고 두 타노스뿐. 여기서 킹 타노스는 실버 서퍼에게 어차피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을 텐데 왜 이리 늦게 왔냐 물었고 실버 서퍼는 답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수련하고 있었다고. 바로 고결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당당히 뮬리리를 꺼내들죠. 뮬리리를 활용해 이들 모두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실버 서퍼. 두 타노스가 무기력하게 당하자 고스트라이더 역시 덤벼들어보지만 한순간에 머리가 박살나버립니다. 그런데 고스트라이더가 쓰러지는 걸 목격하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타노스. 그는 실버 서퍼에게 고스트라이더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누군가 풀려나겠군 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땅바닥에서 헐크가 튀어나오더니 실버 서퍼를 강력하게 날려버립니다. 날아간 실버 서퍼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헐크. 그리고 그를 한 손으로 막아내는 실버 서퍼.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먹을 날리는 헐크에게 실버 서퍼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를 진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헐크는 서서히 브루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인간으로 돌아온 브루스는 말합니다. 제발 이제 자신을 죽여서 타노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이러한 브루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 말하는 실버 서퍼. 그리고 그는 브루스를 등지고 망치로 타노스를 겨냥합니다. 하지만 이때 뒤에서 그와 브루스를 동시에 찔러버리는 킹 타노스. 여기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실버 서퍼지만 심지어 검을 이어받은 타노스에게 뮬리리를 쥐고 있던 팔까지 잘려버립니다. 더 이상 뮬리리도 반격할 팔도 없기에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실버 서퍼. 타노스는 서서히 죽어가는 실버 서퍼에게 아까 자랑하던 망치는 어디 갔지? 라고 조롱하더니 망치의 핸들에 그의 머리를 내리 꽂아버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타노스의 위험 역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실버 서퍼의 죽음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데스가 등장하더니 서서히 이들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지는 그녀의 걸음. 이에 타노스는 이제 자신도 지쳤다며 그녀에게 다가가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닫죠. 현재 2명의 타노스가 존재하다는 것을. 타노스는 킹 타노스에게 말합니다. 쉽게 죽어주진 않겠지? 이에 킹 타노스는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답하죠. 타노스의 성공으로 시작되는 이들의 처절한 싸움. 그리고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데스. 두 파괴신은 꽤나 호각으로 주먹다짐을 하지만 늙은 타노스가 전성기의 타노스를 이기기는 역시 무리.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범벅이 된 채 타노스 앞에 쓰러진 킹 타노스. 여기서 타노스는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킹 타노스 역시 얼른 자신을 죽여달라 말하는데 갑자기 그를 풀어주는 타노스. 킹 타노스는 당황하며 어디 가는 거냐고 가더라도 자신을 죽이고 가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왕은 절대 비는 게 아니라며 죽고 싶으면 알아서 죽으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의 목에 걸려있던 타임스톤을 뜯어낸 후 뒤돌아섭니다. 타임스톤을 발동시키기 전 타노스는 말합니다. 자신은 절대 킹 타노스처럼 처절한 왕이 되지 않겠다고. 과거로 돌아가 너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겠다고.
타노스가 과거로 사라지자 킹 타노스에게 다가가는 데스. 킹 타노스는 드디어 너와 나 운명의 짝인 단 둘만이 남았다며 저 꼬마 아이가 사라졌으니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자 말하는데요. 문제는 데스가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먼지로 변해버리기 시작하는 킹 타노스. 과거로 돌아간 타노스가 미래의 글을 지워버리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결국엔 사랑을 쟁취하지 못해 절규하는 킹 타노스에게 데스는 처음으로 말을 걸어줍니다. 타노스가 이겼다고.